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1161화의 내용이 공개된 후 가프가 나타나 미래의 상황이 될 흰수염, 빅맘, 카이도를 막아서는 순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논란의 중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흰수염, 빅맘, 카이도가 가프로부터 도망쳤다는 문구를 읽고 가프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3명이 도망칠 정도인가?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최근 커뮤니티의 여론 중 한 가지 의견이 퍼져나가며 논란이 생겨났다는 건데요. 이 막강한 3인방이 가프의 주먹 앞에서 겁에 질려 도망쳤다는 주장이었죠. 그들은 이것이 전성기 가프가 다른 전설들을 완전히 압도했으며 저 3명은 절대적인 힘 앞에서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직 이 정도 장면만 가지고 이렇게 역사적인 대결의 본질 전체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완벽하게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누가 쫓고 누가 쫓겼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갓벨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황량한 섬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1대1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갓벨리, 훗날 세계 정부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던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 뒤섞여 끓어오르는 용광로이자 가장 혼란스러운 전쟁터였습니다. 참전 세력을 자세히 보면 록스 해적단, 로저 해적단, 그리고 가프가 이끄는 해군이 있었습니다. 신의 기사단과 천령인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자 전쟁이었고 한 번이 잘못된 수가 목숨을 앗아가는 생사의 기로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이자 많은 분들이 놓친 핵심적인 디테일은 바로 그 이전 문장에 있었습니다. 많은 해적들이 록스를 배신했다. 이것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내전이었습니다.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던 록스 해적단이라는 거함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어 등 뒤에 칼을 꽂는 상황이었죠. 혼란은 영웅 가프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라 한 배를 탔던 바로 그 동료들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록스에게 충성하던 핵심 멤버들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해군 중장 한 명과 무의미한 사투를 벌여 자신의 용맹을 증명하는 것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내부 반란을 진압하고 자신들의 선장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흰 수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동료들이 서로를 학살하고 있고 선장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프처럼 소문난 해군의 강자와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일 시간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흰수염, 빅맘, 카이도 3인방의 행동을 단순히 가프를 마주치고 도망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의 전술적 이동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들은 가프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록스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고 최우선적인 목표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흰수염은 항상 그런 전략가였습니다. 정상 전쟁에서 이미 명확히 보여졌죠. 그리고 그 3인방이 배신한 동맹들을 모두 쓸어버렸다는 이전 문장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프와 싸우는 것은 어떠한 전략적 이점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할 뿐이며 배신자들과 다른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취할 기회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따라서 가프로부터 후퇴하기로 한 결정은 나약한 행동이 아니라 이 미친 상황 속에서 내린 냉철하고 지극히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중심에 있던 세 인물의 심리와 실력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3명을 한데 묶어 도망쳤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단순화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자의 반응과 역할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카이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카이도가 가프와 싸우고 싶어 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당시 카이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모두 말해줍니다. 그는 매우 젊었고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년, 말 그대로 록스 해적단의 견습생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최고의 싸움을 찾아다니는 혈기왕성하고 호전적인 젊은 카이도였습니다. 카이도에게 해군 영웅 가프를 본 것은 투우소가 붉은 천을 본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진하고 싶었고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으며 가프의 주먹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카이도는 이때 전략적 사고를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순수한 전사의 본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바로 이 디테일이 적어도 카이도 쪽에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싸우고 싶었지만 나머지 두 사람에게 저지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빅맘입니다. 그녀 역시 매우 젊었지만 이미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그녀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즉시 불공격으로 가프를 공격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 사이에 짧은 충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빅맘은 즉시 가프에게 반격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디테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프가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미래의 상황이 날린 공격이 가프에 의해 너무나 쉽게 무력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 무력화가 빅맘으로 하여금 이 싸움이 매우 길어질 것이며 좋은 결과가 없을 것임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불길이 치솟는 동안 가프 같은 상대에게 계속 부딪히는 것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영리했습니다. 로저조차 빅맘과 부딪히는 것을 꺼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빅맘이 장기전을 벌인다면 가프라고 위축되지 않을까요? 가프도 충분히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룹의 방향을 결정한 인물은 다름 아닌 흰수염이었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싸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후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카이도가 혈기왕성한 젊음을 빅맘이 성급하게 반격하다 상황을 깨닫는 모습을 대표한다면 흰수염은 이 그룹의 두뇌이자 냉철한 머리였습니다. 록스 해적단 내에서 그의 역할과 신망은 매우 컸습니다. 그는 전장의 혼란스러운 국면 전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큰 적이 눈앞의 가프가 아니라 등 뒤에서 퍼져나가는 배신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흰수염의 말에는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 네 단어는 단순하지만 한 시대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 불리게 될 남자의 지혜였습니다. 단지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리더십 때문이었죠. 그는 카이도의 호전성과 아마도 빅맘의 분노를 잠재우고 어렵지만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명예를 위한 싸움보다 자신이 속한 세력 전체의 생존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 도망이라는 결정은 사실 바다의 제왕이 될 자질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남은 한 인물, 가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흰수염처럼 현명한 자가 힘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프와의 교전을 어떻게든 피해야만 했을까요? 센고쿠는 가프와 로저가 서로를 죽일 뻔한 적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모든 대결이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으며 결코 빨리 끝낼 수 없는 사투였다는 뜻입니다. 가프는 자신의 경력 전체를 바쳐 대양의 구석구석까지 로저를 추격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프가 당신을 목표로 삼으면 그는 세상 끝까지 당신을 쫓아갈 것입니다. 로저와 가프 모두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흰수염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일단 가프와 교전하면 5분, 10분으로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금과 같은 갓벨리의 상황에서 가프에게 단 1시간이라도 발이 묶이는 것은 곧 록스 해적단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프에게 발목 잡혀있는 동안 록스 해적단은 배신자들과 다른 세력들에 의해 완전히 전멸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흰수염의 결정은 우리는 가프를 이길 수 없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가프를 빨리 이길 수 없다였습니다. 그들은 가프의 힘이 자신들을 즉시 파괴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가프의 끈질김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모든 계획을 망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와 싸우는 것은 전장에서 가장 큰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유일하게 현명한 선택은 그 장애물을 무시하고 주목표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흰수염이 가프를 두려워했다면 이 전쟁의 마지막에 로저와 싸운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흰수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흰수염이 가프에게 쫄았다는 이런 이야기들과 여론은 잠잠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놀라운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원피스 1161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무래도 과거 상황부터 신이 기사단까지 다양했기 때문인지 여러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항상 모든 댓글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